안녕하세요. 호호 안쌤입니다.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2달 조금 남았는데요. 남은 시간 더 힘내서 최선을 다해 봅시다. 네, 오늘은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놀이실행 자료에서 개정놀이과정과 교사 역할에 대해서 있었고요. 그래서 그 교사 역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나시나요? 교사의 자율성, 교사의 책무성, 그리고 교사의 크게 4가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단계를 지나서 2번째 교육과정이 변화 준비하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제목이 2개가 나올 텐데요. 첫 번째는 관계의 변화 생각해 보기입니다. 그럼 먼저 관계의 변화 생각해 보기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의 변화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교사가 중심이 돼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지원 시스템, 무엇이 있을까요? 교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 네, 맞습니다. 먼저 유아가 있지요. 네, 유아가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네, 학부모도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원장 선생님, 원관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동료 교사도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원하는 지역 지원 체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외우고 싶다 하면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유학원 동지, 유학원, 우리 유학 갈 때 유학원에 동지가 있더라 해서 유학원 동지 이렇게 외우면 관련되어 있는 사람과 기관을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본다면 교사와 유아 어떤 관계에서의 변화를 바꿔야 될까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교사가 주도하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이제는 교사와 유아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놀이하면서 배우는 유아를, 유능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능한 유아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함께 만들어가기 때문에요. 유아의 목소리, 유아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교사와 학부모. 이거는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도 있지만 기관과 학부모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도요, 누리과정이 개정되면서 놀이가 무엇인지, 진짜 놀이는 무엇인지, 놀이의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유아중심, 놀이중심에서의 그 변화는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잘 이해를 못하신다면 유치원에 오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선생님, 오늘도 놀기만 하네요. 공부는 언제 하죠?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기관에서 학부모님들께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이해를 잘 못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부모님들께 이렇게 놀이 중심,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 번에 안 되죠.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볼게요. 교사와 원장, 원감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것이 변해야 될까요? 네,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원장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무서우면 안 됩니다. 원장 선생님은요,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또 원감 선생님도 엄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요, 동료이자 동등한 사람입니다. 컨설팅 장학에서 보면 독립성의 원리 있잖아요. 그 독립성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동등하고, 평등하고, 수평선에서 같이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독립성의 원리였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사와 원장님, 원장님은요,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동료입니다. 따라서 원장님은 우리 교사에게 무엇을 주기로 했어요? 학급의 고유한 특성이 드러나도록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 말이 나오면 바로 자율성 하고 바로 나오셔야죠. 자하고 특성이 드러나도록 운영한다가 바로 자율성이었잖아요. 이런 자율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원장 선생님과 원감 선생님은 충분히 지원해주고 같이 협력해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료 교사하고 교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료 교사라고 나오면 이 5글자는 잊어선 안 됩니다. 무엇이었죠? 네, 학습 공동체라는 이 5글자 우리 잊지 않기로 했잖아요. 생각나시나요? 학습 공동체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맞습니다. 인정해요. 무엇을 인정했어요? 고의로 나누기 표시했고 함성 친 거 인정해요. 교사의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고의, 고민과 의견을 나누기였으니까 나누고 함성을 질렀다 이랬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누가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자율적인 모임이고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힘들어.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해? 하는 고민을 불안감을 정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 진짜 이건 못하겠다. 진짜 난 포기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로 교수 학습 공동체예요. 교수라는 말은 빼도 상관없겠어요. 우리 해설서에는 학습 공동체로 나왔으니까 5글자 학습 공동체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사하고 마지막 이렇게 선에 연결된 게 지역 지원 체계이네요. 예전하고는 다르게 지역 지원 체계를 이번에 언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지원 체계는요,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하는데요.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지원해주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누리과정 개정됐어요. 연수시켜주는 곳이 어디가 있죠? 어디 주체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교육청 주체로 내가 속해 있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또 유아교사의 연수와 유아의 체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주는 곳, 네, 유아교육진흥원. 이 3곳에서 유치원은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어린이집 차원에서는 어디서 지원을 하냐면 시도청, 시군구청,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처럼 육아정책지원센터가 있죠. 이 3곳에서 선생님들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들이 다 여기 나온 겁니다. 유아와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놀이하며 배우는 유능한 유아를 믿어라, 신뢰해라, 그리고 유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내용이었고요. 2번째, 교사와 원장, 원감과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원장 선생님, 원감 선생님은요, 교사를 지원하는 협력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렇게 바꿔야 한다라는 거고요. 기관과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놀이의 가치, 그리고 놀이란 무엇인지 유아중심, 놀이중심을 학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그리고 가정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줘라 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4번째, 동료 교사 간의 관계에서는요, 학습 공동체라는 5글자 우리 잊지 않기로 했었죠. 네, 서로 격려해주고 정서적인 지원을 주면서 함께 배워가는 학습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서로 견제하는 선생님도 봤고요, 시기 질투하는 선생님도 봤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같은 배를 탔고 우린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정말 공동체라는 것을 학습 공동체에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과 지역 지원 체계와의 관계에서는요, 유치원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진흥원이 제가 헷갈려가지고요, 577이라고 써놨거든요.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진흥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만약에 빈칸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빈칸이 있다 할지라도요, 선생님들은 지역교육지원청을 쓰실 수 있도록 이것도 다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국가가 쓰는 게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진흥원 안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런 이제 지원교육청이나 시도교육청이나 유아교육진흥원은요, 교사가 언제라도 SOS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도와주세요 라고 SOS를 쳤을 때 항상 도와주는
동등한 입장이라는 거 아까 했었죠. 수평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관계의 변화 생각하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의 변화 생각하기는 저희가 다 했고요. 이제 변화의 방향 찾아보고 실천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를 외우시고 싶다면 점순이 방실, 점순이가 방실 웃는 것을 찾아보아야 됩니다. 점순이 방실 찾아보기. 저하고 같이 읽어보세요. 점순이 방실 찾아보기. 예, 이런 변화의 방향 찾아보고 실천하기를 하려면요. 변화의 핵심은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아, 변화해야 되는구나 라고 진짜 실행에 옮기실 수가 있거든요. 변화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거, 변화에 우리가 맞서는 거 정말 용기 있는 모습이거든요. 많이 달라진 교육과정, 그리고 어찌 보면 교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할 일도 많아졌죠. 이런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인식에서 출발해서 아, 유아와의 관계선 이런 것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유학원, 동지 이 5가지를 통해서 이런 모습이 바뀌어야 되겠어.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진짜 어떻게 찾고 실천할지는요. 다음처럼 점순이 방실 찾아보기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점순이에서 점입니다. 변화잖아요. 우리 지금 변화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변화한 점 찾아보기입니다. 이 찾아보기를 할 때는요. 기관 차원에서 변화해야 할 부분과 교사 차원에서 변화해야 할 부분을 나누어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교실의 공간을 확장하는 공사를 해야 된다. 교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기관 차원에서 변화해야 할 점과 또 교사 차원에서 변화할 점을 구분해서 찾아본다면 좀 더 수월하게 선생님들은 변화에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네요. 순위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찾았어요. 10개씩 찾았습니다. 이 10개를 어떤 거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부터 바꾸어야겠죠. 우선순위 정하기가 두 번째 들어있는 변화의 방향 찾아보고 실천하기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인데요. 점순이 방실 찾아보기였잖아요. 점하고 방에서 찾아보기가 들어가는데요. 세 번째 방실, 네, 변화 방법 찾아보기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는요. 실천을 계획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천 계획 세우기도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안에는 업무 분장 들어있습니다. 변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다면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해서 바꿀 것인지, A교사는 어떤 활동을 해서 바꿀 건지, B교사는 어떤 업무를 맡을 건지 업무 분장이 필요하고요. 계획 세우기 부분에서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에 대한 책무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계획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죠. 그거에 따르는 책무성을 느끼셔야 한다는 것도 잘 확인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점순이 방실 찾아보기 시리즈요. 실천하며 돌아보기를 하면서 선생님들은 이제 변화의 방향을 찾아보며 실천하기를 직접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선생님들은 교육과정의 변화를 준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너무 어렵게 다가가지 마시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순서처럼 현장에 가시면 변화해야 될 점이 무엇이지? 찾아보고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변화시킬까? 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 변화를 해볼까 하고 변화의 방법도 찾아보시고 찾은 방법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마지막에는 실천 계획에 따라 실천하며 돌아보신다면 우리 선생님들 현장에 가셨을 때 분명 유능함을 잘 발휘하시는 전문가다운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영상을 4번째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끝내려고 이렇게 서두르긴 했는데 어떠셨어요? 어려운 점 없으셨죠? 네,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함께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요, 잘 소화시킨다면 선생님들은 논술도 시험도 잘 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신 선생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